자, 오늘은 이 임수일간의 신축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일간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금 신축을 만나게 됐다는 게 뭐 뜬금없이 갑자기 신축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경자년을 지나온 임수라는 거죠. 경자년을 지나서 신축을 만났다는 것이 되니까 이제 임수가 성숙의 단계에 이르렀다. 이 경자년의 자수의 그를 만나서 임수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자수를 지나서 축에서 임수가 쇠지가 된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예요. 세상에 나가서 경험들을 다 해보고 많이 노련해진 상태다. 게다가 천간으로는 편인이었잖아요. 편인에서 정인이 된 것이니까 이 정신적으로도 뭔가 일방적인 사고방식에서 이제 상대적이고 포괄적인 시야를 갖게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임수일간 분들이 경자년에 명리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경자년에 편인을 만났었다는 건 뭔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마음처럼 안 되지? 마음 같지 않지? 그런데 지지에 근은 달고 왔으니까 이것저것 예전에 해보고 싶었던 거,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경험해 보긴 하는데 이게 마음처럼 뜻대로 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지금 임수가 뭐 흐르는 강물이라고 따진다면 먼 여정을 떠났던 임수가 신축에 이르렀다는 것은 재성과 관성이라는 현실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 비겁이 강하게 되면 사실은 내 고집이 눈을 가린 것과 같거든요. 그리고 등 떠밀려 나온 것처럼 누군가의 대표가 되어서 나온 것과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좀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 거기서 벗어나서 인성을 신금으로 완성을 한다. 비거분에서 정관운이 왔다는 건 산전수전 겪고 세상을 흘러서 경험을 다 해보고 만난 거잖아요. 여러 정황상 임수는 지난 몇 년간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성숙해졌을 것이다. 많이 성숙해져 있을 것이고 완성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인을 봤다는 것이고 신금 입장에서는 상관을 만난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상관이 된다. 이건 또 어떤 느낌일까요? 그리고 내가 정인을 만난다는 거는 어떤 느낌일까?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일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더라? 무토일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정인을 만나게 되면 있잖아요. 내가 화를 낼 수가 없어. 화를 내가 막 기분 나쁘다고 해서 화를 낼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생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임수한테 해줄 게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인성이란 건 나한테 해줄 게 있는 사람들이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화를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화를 잘 못 내겠죠. 그러니까 이게 식상을 도식을 하는 거예요. 임술관한테는 목이 식상인데 내가 좀 참게 된다. 생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제자가 된 거잖아요. 내가 상관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을 받는다.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 역시 내가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천간의 정의는 내가 도리를 다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는 것만큼 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인성을 어디서 줘요? 축이라는 정관에서 주는 거잖아요. 축이라는 정관에서 정인의 인성을 준다. 뭐 일단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임술관 일주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술관은 임인, 임오, 임술, 임신, 임자, 임진이 있죠. 그러면 임인일주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에 신축년이 왔다. 축인합이 되면 식신, 정관합이 됩니다. 천간으로 정인을 달고 온 정관이 내 일지에 식신정관합한다. 그러면 뭐 회사든 조직이든 인정을 받고 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합의가 이루어진다. 회사에서 인정을 준다. 혜택을 준다. 나를 생해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식신정관합은 연애운으로도 좋습니다. 다음 이제 이모일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축이 오게 되면 관에 내 재성이 이제 묶이는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약간 담보를 잡히게 된다라는 느낌이 되는데, 내 일지를 잡히고 천간에 인성을 얻는다. 내 일지의 오화를 인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 일지의 재성을 담보로 잡고 천간에 인성을 얻는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뭐 위탁하다, 위탁, 관에 위탁한다 라는 의미로도 생각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임술 같은 경우는 축술형이 일어나잖아요. 축술형.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진술충미에 관련해서 영상을 따로 만들 거지만, 축술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는 방일표를 보고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돼. 술토가 이제 신유술의 금운동을 끝내고 그리고 화운동을 마무리하고 이제 해자축으로 넘어가는 글자란 말이에요. 해, 자, 축으로 왔어요. 이렇게 지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축은 이제 목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축을 다시 만나게 됐다는 건 뭐냐면, 타이밍이 엉뚱한 타이밍이 될 수 있어요. 엉뚱한 타이밍. 차라리 충이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약간 타이밍 맞지 않은 이 신금의 문제거든요. 신금. 술 중에 있는 신금 내놓으라 이거지. 이 술 중에 있는 신금이 엉뚱한 타이밍에 나온다. 엉뚱한 타이밍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충이면 대놓고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정쩡하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중신금이 정인이 사실은 보관이 돼 있던 건데, 축이 와서, 천간에 신축이 와서 알짱알짱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일지에 들어있는 술중신금이 이슈가 된다. 내가 관의 자격이잖아요. 관의 자격. 근데 이것도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오화로 오수랍으로 돼 있는 사주라고 한다면 이미 이 안에 술중의 신금은 없는 거거든요. 이미 이 술중의 신금은 없어. 이미 돈으로 바꿔 먹었어. 근데 축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인성을 살리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사주마다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신축년에는 신금이 문제가 된다. 다음 이제 임신일주 같은 경우는 일지로 편인인데, 이 일지 편인을 쓰기가 쉽지가 않다. 만약에 근데 이 일지 편인이 식상을 도식하고 있는 형태였다면 식상이 살아나는 거죠. 이 편인으로 도식하는 거를 막아주니까 축토가 막는다. 관에서 인성을 얻는다. 다음 임자일주 같은 경우는 축이 와서 자축합을 하니까, 보통 일지가 이렇게 합의되거나 하면 이건 애정운으로 많이 봐요. 애정운. 게다가 이게 일지가 아니더라도 자축합 자체가 원래 좀 은밀한 합이라고 해서 애정운으로 보기도 하는데, 거기다가 일지로 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애정운으로 본다. 임진일주 같은 경우에 신축을 보게 되면 임수 입장에서는 너무 갖고 싶은 인성이 눈에 보인 거예요.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 왜냐면 이게 인묘하는 글자라는 게 뭐냐면, 진토 입장에서는 신금을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야. 이게 진토 입장은 신토를 뭐 여의주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잃어버렸던 여의주를 본 거야, 임진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신금이 너무 갖고 싶겠죠. 얼른 잡아다가 가져오고 싶겠죠. 근데 이게 축진파로 일어나요. 축진파로. 이 축진파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이니까, 또 관의 문제가 되니까 연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자, 오늘 임수일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개수일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